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던 범인 33살 장형준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장형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오늘부터 30일 동안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장형준은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옛 연인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십 차례나 흉기에 찔렸지만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시민들의 제지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형준은 곧바로 차량을 타고 도망치려 들었지만 시민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까지 뿌리며 달려들어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장형준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살인미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범행 발생 약 3주 전인 지난 7월 초 장형준이 피해 여성을 폭행하는 등 범죄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금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 급히 빠져나가는 차량을 남성 3명이 에워쌉니다. 헤어진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로 달아나던 중입니다. 시민 한 명이 쇠 막대기로 창문을 깨려는 사이 또 한 시민은 소화기를 들고 차량 앞 유리까지 부수며 막아섭니다. 시민이 차에 치여 쓰러지고 나서야 차량은 멈췄고 또 다른 시민이 달아나려던 피의자에게 소화기를 쏴 붙잡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소화기를 뿌리고 던지며 도주 차량을 막아 현장에서 남성은 붙잡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던 시민들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일제히 달려와 범행을 저지했습니다. 소화기에서 분말을 너무 심하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도 호흡이 곤란한지 차를 정지를 하고 차에서 내려왔어요. 피해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가해 남성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에 대해 이달 초부터 폭행과 스토킹을 해와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상 최고 단계인 4호, 즉 구금까지 가능한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위험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30대 남성.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이달 초 여성을 폭행하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는 등 남성의 스토킹 행각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특히 엿새 동안 전화 160여 차례, 문자 400통을 보내며 위협하자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까지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곧 기각됐고 구금이 빠진 법원의 잠정조치 닷새 만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각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금 여부를 피해 여성에게 물어봤고 구금 조치까진 원치 않는다는 답변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피의자가 주거지를 옮기겠다는 말도 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위험성 판단을 위해 절차대로 피해자 면담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절차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야기할 때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감이 작동되는 거죠. 스토커에 대한 구금 조치 신청은 실제로 내려지는 비율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나 스토킹의 심각성 등을 좀 더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좀 더 피해자 보호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대검찰청은 뒤늦게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